반갑습니다. 강우진입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특징주 두 종목 정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특징주 두 개 정도를 살펴볼 텐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아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톤이라는 기업은 이제 보안 솔루션과 관련된 기업인데 주가 흐름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상장 이후에는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자 21년도부터 갑자기 상승 흐름을 좀 탔고 그 이후에 또 계속적인 조정을 보여주다가 지난해 말에 또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횡보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상승이 나오는데 사실 이 보안 솔루션과 관련된 이슈로 좀 주목을 받기보다는 이 가상화폐 쪽을 좀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큰 시세가 나왔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아톤 같은 경우에는 은행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은행 업체들에게 이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던 업체였는데 그런 은행들과 좀 협업을 해서 NFT를 좀 출시를 하게 되면서 21년도에 좀 크게 상승을 좀 보였었고 그런데 이제 가상화폐 거품이 좀 꺼졌었죠. 그러면서 주가도 같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말에 12월에 좀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게 또 STO와 관련돼서 또 크게 좀 부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토큰과 관련돼서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슈팅이 나왔는데 사실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주가가 좀 빠졌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이슈가 나왔죠. 이제 농협은행의 이제 CBDC 뭐 관련돼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전부터 은행과 관련해서 사업을 같이 해왔고 또 실제로 뭐 NFT 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되어 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통해서 같이 좀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는데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이전 고점을 좀 강하게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왔어요. 게다가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좀 보여주지 못했던 가장 강한 거래량이 나와줬습니다. 2천만 주 정도가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통 비율에 거의 두 바퀴 가까운 지금 회전을 할 수 있었던 거래량이었다라고 해서 유의미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한가봉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 절반 수준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고 혹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을 깨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 신규 진입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가상화폐 관련돼서 최근의 흐름도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크게 뭐 이슈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6,000원 구간까지 올라오면서 매물대 구간에 좀 걸쳐 있는 상황인데 일단 눌림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6,000원까지도 깨지 않고 버텨준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연이어 슈팅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이슈를 받았었던 게 이제 뮤직하우라는 이 저작권 플랫폼이 있습니다. 저작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거기에 시리즈 B를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지분의 2.44%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전에 이 제이지라는 미국 래퍼가 있는데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도 굉장히 좀 잘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 뮤직하우에 투자를 하면서 2대 주주에 오른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부터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슈를 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거기에 더해서 CBDC와 관련된 이슈까지 붙어주면서 이런 상승이 나왔다. 이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루닛 한번 보도록 할게요. 루닛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굉장히 좀 그러니까 스타성을 좀 보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면서 10배거 이상을 좀 달성을 했었던 종목인데 사실 그 이후로는 계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에 11%를 시작해서 월요일에는 상한가 부근까지 한번 터치를 해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9% 고가 기준으로 9%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진단 AI 거기서 또 비소세포암과 관련돼서 비소세포 폐암과 관련돼서
또 디지털 솔루션을 좀 개발을 같이 한다, 협업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부터 이제 치료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루니스코프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신약을 만들 때 임상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약물이 맞을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좀 판단을, 그러니까 임상을 통해서 알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 루니스코프라는 것을 통해서 암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를 해야 효과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AI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루니스코프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실적은 물론 영업이익은 아직 적자입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지난 5월에 또 인수를 한 회사가 있습니다. 볼파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진단 AI 솔루션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실적이 같이 좀 늘어나고 있다. 요 정도로 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상승세도 컸었고 지금 탄력을 보더라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단 한 번에 시세가 죽을 것으로 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 이평선과의 이격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눌림목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루닛, 아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기억하고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가장 지금 핫한 이슈가 있죠. 바로 이제 트럼프 당선과 관련돼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열혈 지지자로 좀 나섰었던 이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까지도 나타나게 되면서 우주항공, 자율주행, 뭐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 순환매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도 제가 또 다른 플랫폼이라든지 뭐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대감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가 사실 많았거든요. 규제가 좀 많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리포트를 하나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이 발생을 했는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기대가 확대될 전망이다 라고 하는데 어떤 게 있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 당선인의 열혈 지지자로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대선 자금도 굉장히 크게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선 이후에 테슬라의 수혜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방 정부 차원의 프레임워크 구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추진할 차기 미국 교통부 수장을 물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내 자율주행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사업기의 확장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5%의 상승을 보여줬고, 뭐 모빌아이라든지 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구글 산하에 또 웨이모라는 그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방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 제정 가능성 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전에는 주별로 좀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발급이 신청제였다. 그래서 신청제면은 비교적 좀 더 가볍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승인제예요. 그래서 신청하면 됐었는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승인을 까다롭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량관리국의 시험 운행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사고 책임에 대한 보고나 뭐 안정성 강화를 위한 센서 운영 뭐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된다. 그래서 주별로도 굉장히 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좀 진행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는 거고, 자, 거기에 더해서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
이 부분인데 이제 자율주행 차량 운행 가능 대수가 연간 2,500대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웨이모 같은 경우에 뭐 700대라서 굉장히 작아서 크게 의미는 없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수십만 대의 로보택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애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10만 대까지로 지금 늘릴 예정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테슬라가 굉장히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이제는 이 자율주행이 조금 관심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도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사실 가벼운 종목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무거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언급이 되는 게 이제 바로 HL 만도라는 기업입니다.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에게 뭐 아다스라든지 아니면 IDB를 좀 제공하는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그리고 또 완성차들에 대한 공급사로 지금 이미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이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뭐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뭐 샤시를 좀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공급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기차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금리 기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계속 금리 인하 정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 판매량 증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기대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거의 15%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거든요. 물론 오늘은 2% 쉬어가고 있지만 지금 추세 자체가 지금 상방으로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도 지금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만 크게 깨지지 않는다. 4만원 부근을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종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사실 이제 퓨런티어가 요즘 대장격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상승분을 반납을 하긴 했지만 23%의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죠?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공정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서 자율주행 하면은 이 카메라 모듈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대장주격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25,000원 구간, 지금 이전 고점 구간을 보게 되면 23,000원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서 25,000원을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달리면서 조정이 나왔지만 사실 눌림 이후에 23,000원 구간 지켜주면서 다시 25,000원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다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단 매물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테마만 좀 뒷받침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좀 강하게 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뭐 두 자릿대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좀 강했던 게 SOS랩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미국 완성차 업체들에게 라이다를 개발해서 공급을 한 좀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라고 하면은 이 레이더랑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파를 쏴서 어느 이 주변에 물건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건데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들을 적외선이나 이런 것들을 쏴서 그 거리를 잴 수 있는 게 이제 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거리를 재고 그 거리 안에서 이제 피하거나 뭐 운전 뭐 좌회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끼어들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라이다라는 부품은 좀 필수적인 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갭상승 이후에 뭐 큰 변동성은 없지만 그래도 상승분을 좀 지켜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가까지도
지금 올라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단으로는 매물이 상당히 좀 적어요. 그래서 뭐 8,200~300원 정도만 뚫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상방으로 더 크게 열어두고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이미징 레이더,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 오늘 이전 고점을 좀 돌파하는 그림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000원 구간만 잘 지켜준다, 혹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11,000원 구간만 크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추세를 충분히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뚜렷하게 안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테마성으로 좀 가고 기대감으로 좀 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미리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두 자릿대의 상승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일부 수익을 챙겨 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테슬라에도 좀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좀 꼽히는 부분이고, 또 관련된 기업으로서는 라이콤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라이콤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에 좀 공급했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로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해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3,500원 구간, 현재가 구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혹은 이 저점을 낮추는 그림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같이 테마를 타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더라도 이전 올해 중순에 상승폭이 대략적으로 200% 가까이 나왔거든요. 이때 이 자율주행 대장주로서 좀 역할을 했다. 특히 이 테슬라와 연관이 돼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HL만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퓨런티어, 그 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 다음에 라이콤, SO, S랩, 한 요 정도로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뭐 모트렉스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요런 기업들, 요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자율주행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강한 테마가 좀 실린다라고 한다면은 후발주자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특징주 두 가지, 아톤과 루닛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도움이 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